안녕하세요. 김광삼의 찐국 TV 김광삼 변호사입니다. 어제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마은여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해서 최상목 권한대행이 임명해야 하느냐 해야 하지 않느냐 이게 유언이냐 아니냐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원래 선고하기로 돼 있었잖아요. 그런데 선고 직전 그러니까 2시에 선고하기로 돼 있었는데 한 12시쯤에서 선고를 연기한다 이렇게 발표하면서 이제 변론 제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동안에도 계속 헌재가 너무나 졸속으로 하는 거 아니냐. 더군다나 이제 마은여 후보에 대해서는 사실 임명되냐 임명되지 않느냐에 따라서 헌법재판소에서 윤 대통령의 탄핵에 어떤 인용에 미치는 영향이 이제 엄청나게 크거든요. 제가 볼 때는 뭐 마은여 후보자는 일단 이전에 이제 경력 자체가 뭐 지하혁명 조직인 인민노련이랄지 뭐 이런 뭐 더군다나 진보당과 관련된 부분 이런 데서 굉장히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관여를 했기 때문에 당연히 탄핵에 대해서는 인용의 찬성을 던질 거라고 봤기 때문에 만약에 마흔영이 임명이 돼서 헌법재판관이 돼서 탄핵 심판에 참여하면 제가 볼 때는 이전의 어떤 확률보다도 인용 가능성의 확률이 30% 정도는 이제 플러스 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은 굉장히 중요한데 왜 선고를 연기했을까? 여기에 대한 뭐 상당히 미스터리인데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을 오늘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 구독과 알림 설정해 주시고 오늘 제가 한 유튜브 영상에 대해서 댓글을 달아주시면 저에게 힘이 많이 됩니다. 저도 사실 이제 어제 2시부터 방송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왜냐면 워낙 이게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이제 방송국 여기저기서 나와달라고 부탁을 받고 나가려고 했는데 이제 갑자기 연기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뭐 이재용 회장에 대한 무죄 판결, 항소심 무죄 판결에 대해서 이제 방송 어제 좀 많이 했어요. 그런데 수없이 우리가 많이 얘기를 했었잖아요. 왜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소추 사건은 심판 사건은 아예 진행도 잘 안 하면서 왜 마은여 헌법재판관에 대한 헌법 위반만 이걸 판단을 하려고 하느냐. 더군다나 지난 12월에 변론 딱 한 번 했거든요. 그러면서 한 달 정도밖에 안 됐는데 불구하고 또 선고를 한다고 그래서 좀 특히 이제 보수층 또 국민의힘 여권 측에서 굉장히 많은 비판을 했죠. 왜 졸속 심리를 하느냐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비판을 했는데 결국은 이제 졸속 심리를 하려고 했다는 것이 스스로 인정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일반적으로 선고 연기는 뭐 가끔 헌재도 마찬가지고 법원도 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 자체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특히 마흔영이 임명되냐 되지 않느냐에 따라서 헌재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정말로 신중하게 결정을 해야 하는데 갑자기 선고하기 2시간 전에 선고 연기를 했다? 이건 좀 이해가지 않는 측면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왜 그랬을까에 대해서 제가 말씀 오늘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은 헌재 내에서도 약간 진보 성향의 헌재 재판관하고 그 다음에 중도 보수성의 재판관이 있어요. 지난 이진수 방통위원장의 어떤 탄핵 심판에서도 4대4로 나눠졌었잖아요. 그거 똑같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 9명을 만드는 데 있어서는 누가 이의제기할 수 없어요. 왜냐면 일단 헌법재판소는 헌법상 9명으로 구성되니까 그러니까 이걸 빨리 가자고 진보 성향 측의 헌법재판관들, 문영배, 이미선, 이런 측에서 좀 밀어붙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빨리 선고를 하려고 했는데 결국 이제 브레이크가 걸렸다고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제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아마 선고와 관련해서 엄청나게 지금 논란이 있었고 경우에 따라서는 제가 언뜻 제가 취재한 바에 의하면 중도 성향, 보수 성향인 헌법재판관들이 이렇게 그냥 가버리면 안 된다. 더군다나 최상목 권한대행이 우원식 의장이 일방적으로 권한쟁의 심판을 제기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청구 적격이 있는지 이제 이런 걸 따져봐야 한다. 이제 그렇게 해서 브레이크를 걸 가능성이 크다. 저는 이렇게 봐요. 왜냐하면 이걸 그냥 선고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선고를 하려고 했다고 한다면 아무리 최상목 권한대행이 변론제기 신청을 했다 하더라도 이건 받아주지 않고 그냥 선고하면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를 연기하면서까지 변론 제기했다는 것은 뭔가 심리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는 걸 중도와 보수 성향의 헌법재판관들이 이의를 제기했을 가능성이 크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일단 청구인 적격, 그러니까 과연 우원식 의장이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적격이 있느냐. 적격이 없어버리면 이 사건은 이제 각하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국회 의결을 저는 거치한다고 봐요. 왜냐하면 국회의장이 국회를 대신해서, 국회 전체를 대신해서 국회의 권한에 관한 쟁의 심판이거든요. 그러면 국회의원들 개개인의 의사에 따라 의결을 거쳐서 해야 하는 게 맞죠. 예를 들어서 우원식 의장이 민주당 출신이 아니고 국민의힘 출신이라고 보면 어느 당 출신에 따라서 자기들 마음대로 권한쟁의 심판을 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의결을 반드시 거쳐야 하는 거고, 또 혹자는 또 법조계도 그런 말을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아니, 의결에 관한 규정이 없으면 안 거쳐도 된다. 그게 아니고 의결 규정이 없는데 국회에 관한 사항이면 그 의결을 거쳐야 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청구인 적격 자체도 이건 문제가 있다. 문제 있다고 하면 이제 각하가 되는 게 맞겠죠. 그런데 왜 이렇게 빨리 완전체를 만들려고 했을까? 그것은 마흔여 후보자가 만약에 빨리 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에 들어오지 않고 늦게 들어와버리면 심리의 마지막 부분에 관여하게 되거든요. 경우에 따라서는 심리도 제대로 않고 선고에만 관여하게 돼 있어요. 그럼 이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헌재 입장에서는 마은혁 재판관을 빨리 헌재 재판관으로 임명을 하게 해서 심리부터 같이 하려고 한 거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따지면 인용 가능성이 높아질 그런 확률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 것이고, 만에 하나 어제 선고가 늘어지게 되면 마은혁 재판관이 나중에 늦게 들어오거든요. 그럼 심리가 끝난 다음에 들어올 수도 있고, 심리의 마지막이랄지 그 부분에 들어오게 되면 또 심리도 제대로 아는 사람이 선고에 관여하는 것이 문제가 될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게 있죠. 왜냐면 중간에 마은혁 후보자가 재판에 들어오게 되면 공판 갱신이라는 절차를 거치게 돼 있어요. 근데 공판 갱신 절차는 일반적으로 법원이나 헌재에서도 재판관이 바뀌었습니다. 변동이 있었습니다. 이제까지 한 증거 조사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죠. 이렇게 물어보면 대부분은 없습니다 하고 끝나요. 그래서 그냥 그대로 재판이 진행이 되는데, 대통령 입장에서는 헌재의 결정을 늦추고 싶기 때문에, 또 당연히 증거조사에서 이의가 있기 때문에 이의가 있다고 얘기를 하게 되면 증거조사를 간이하게 못해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중에 일부에서는 이건 문제가 있다, 아니면 증인도 문제가 있다, 한 번 더 불러야 한다, 이렇게 돼버리면 헌재가 거부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어요. 그러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은 계속 뒤로 미뤄질 수밖에 없죠. 그걸 가장 염려했던 것이 헌재가 아닌가 싶고, 아마 민주당도 그걸 걱정을 했을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빨리 임명해서 빨리 데려오려고 하는데, 일단 그 작전은 좌절이 됐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면 일단 재개되면서 2월 10일 날 재판이 잡혔잖아요. 그럼 2월 10일 날 잡히면 결국 선고를 바로 2, 3일째 일주일 내에 할 수는 없을까요? 왜냐하면 또 그렇게 하면 또 졸속이고 너무 선고를 앞당겨서 빨리 끝내버리려고, 급발진해서 끝내려고 한다는 비판이 있기 때문에 적어도 선고는 10일, 15일 뒤로 가게 되면, 그러면 지금 헌법재판소는 2월에 탄핵을 끝내려는 계획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차질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이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일단 마은혁 후보자가 탄핵 심리에 참여하는 것은 이제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어려워진 게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민주당 입장에서도 마은혁 후보자가 늦게 임명이 되면, 잘못하면 탄핵 심리가 늦어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아마 목소리를 낮출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은혁 후보자에 대한 결정이 헌법재판소에서 늦게 하면 할수록 민주당은 포기할 가능성이 저는 크다 이렇게 봐요. 왜냐하면 오히려 늦게 심리에 들어와 버리면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이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재명 대표에게는 굉장히 큰 영향이 있는 거죠. 빨리 이재명 대표는 재판을 계속 늦추고 있는데 이 탄핵 심리가 계속 늦어져 버리면 결국 이재명 대표가 생각하는 거 맞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의 문제점은요,
지금 헌법재판소에서는 이제 빨리빨리 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빨리빨리 하려고 한 거 자체가 공정한 절차와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을 하면서 하면 좋은데 이제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지금 뭐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결국 이틀 후에 할 것을 이제 한 번에 끝낸다는 건데, 물론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기 때문에 빨리 결정을 내려서 국정의 운영이 뭐 안정되도록 하고 국정 마비를 풀어야 한다, 그런 명분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탄핵 심판을 빨리 하려고 하는 것은 민주당이고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헌법재판소의 어떤 생각과 민주당과 이재명 생각이 일치가 돼버리는 거예요. 거기에다 대고 헌법재판소 공보관이 나와서 하는 얘기가, 헌법재판소에서 마흔여 후보자를 최상무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않으면, 유언이라는 결정을 내리게 되면 최상무 권한대행이 이에 대해서 임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물어보니까 그것은 헌법과 법률 위반이 된다 하면서 법에서까지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헌법재판관 공보관이 마치 민주당 대변인 것처럼 얘기했고, 그래서 유언 결정 내려서 최상무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않아가지고 탄핵 수치가 되면 이거에 대해서는 탄핵 인용 결정을 하겠다는 그러한 뉘앙스의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아주 부적절한 거예요. 헌법재판소는 결정으로 얘기를 해야지, 결정이 되면 어떻게 되면 이건 뭐가 문제가 있고 헌법과 법률 위반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지금 논란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고, 헌법재판소는 우리나라 헌법 수호에 관한 가장 권위 있는 집단 아닙니까? 기관이에요. 그러면 좀 더 이제 신중을 해야 하고, 오해할 소지의 어떤 행위나 태도를 하면 안 돼요. 공정성이 의심받는 행위를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탄핵 심리 과정에서 너무나 이런 행위에 대해서 논란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의 권위와 공정성에 굉장히 많은 타격을 입었다고 봅니다. 향후에는 이제 이러한 의심을 받지 않도록 공정한 절차에 의해서 진행을 해야 하고 신중한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